얼마 전에 음.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예.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음. 뇌과학자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예. 본인은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암에 걸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나 뇌졸중이에요. 이해돼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암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치매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채로 있는 그 두려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 뇌졸중도 마찬가지. 너무 힘들 것 선생님, 같아요. 저도 어, 치매나 뇌졸중이 되게 무섭거든요.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무서운가? 암보다. 선생님은 왜 암보다 치매나 뇌졸중이 더 무서우세요? 암은 솔직히 말하면 음, 걸리면 죽으면 돼. 근데 음, 뇌졸중이나 치매는 음, 계속 아픈 상태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계속 있어야 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쵸. 음, 사실은 얼마 전에 번아웃이 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한 40년 하면서 한 40년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줄 서 있거나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 조절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요. 돈 버는 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돼서 자꾸 번아웃이 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기도 해서 몸도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머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다 써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고 또 눈도 막 깜빡거리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게 불안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브레인 포그가 오고 번아웃이 오면 나도 혹시 치매 걸리나? 아니면 혹시 이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해서 뇌졸중이 오나?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한 번에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그 암 치료 선생님이 암에 걸린 다음에 암 환자들을 정말 100% 이해하게 됐대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물론 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늙어서만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0, 90대도 정신이 멀쩡한 선생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망신스러운 건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 가소성에 대한 두뇌 훈련 게임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번보다 나아졌다는 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치매 예방 또는 뇌졸중 예방에 대한 두뇌 훈련 게임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심리치료사잖아요. 예. 그런데 왜 뇌 훈련에 대한 두뇌 훈련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치료에 적용을 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심리도 뇌에서 시작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심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하는 머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몸하고 마음하고 그 지능에 해당하는 인지의 역할을 맡는 뇌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게 돼요. 네. 몸 아픈 사람이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뇌졸중 걸린 분들이나 암 걸린 분들이 짜증 많이 내시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아이들 중에 심리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아이들 성적 나쁘면 학교에서 학교 생활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바보 취급받고 전응아 취급받고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습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은 내 가소성 훈련이 학습 치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심리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다른 분들을 소개해 줄 때 네. 얘가 성적이 나아졌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이제 심리 치료를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 고민은 뭐냐 하면은요. 회사에서 PPT를 해야 되는데 또는 기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알지요. 그쵸.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막, 정말 힘들어요. 예. 글을 써야 되는데 네. 도대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대 앞에 서면 덜덜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을 내가 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노인들, 이제 애들을 치료하면 부모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그 부모와 관련된 형제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진 것을 보고 자기도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나 중년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게 뇌졸중하고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막상 했는데 뇌 훈련 프로그램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오기 시작을 그쵸. 했어요. 그분들은 저기 머리가 좀 맑아졌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치매 예방이 된다고 음, 하니까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뇌졸중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이해돼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자신들도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지인이 있어서 이제 물론 전화도 하지만 한 번씩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열어봐요. 어떻게 네. 사나. 그런데 걔네들 거를 보고 이렇게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이제 좀 지쳐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돈만 버느라고 그래서 요즘은 뇌 가소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대요. 치매 갈거면 무서워서. 그래서 안 다녀본 데도 많아서 여행도 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 되게 귀여웠어요. 저하고 그분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분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멋지세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방송에 핫한 게 뇌 가소성이에요. 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뇌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치매에 대한 공포 또는 뇌졸중에 대한 공포 또는 뭐 브레인 포그, 번아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두뇌 훈련, 게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알아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가 없는 거죠. 그럼 되게 그렇지.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하라고가 중요한데. 어떤 책들에는 조금 이제 하는 방법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다냐면 여행하기, 음, 파토치기, 그쵸. 이렇게만 명상하기. 나오는 명상하기, 네. 뭐 어떤 음식이 먹으면 되고 음.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정도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조금 활동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음. 물론 저희 이제 그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기대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찍을 거고요. 우리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 보세요. 또 깜빡하고, 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다고 백모까지 준비해 왔는데, 네.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깜빡깜빡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좌뇌는 좌뇌가 하는 일이 있고 우뇌는 우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우뇌형은 어떻고 좌뇌형은 어떻고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우뇌형이라고 해가지고선 좌뇌형의 어떤 활동을 안 할 일은 그쵸. 없잖아요. 예. 그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다는 이야기일 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협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이 천재에 대한 뇌를 사진을 찍어봤더니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는 뇌량이었대요. 여기 그러니까 잘 연결을 예,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좌뇌, 우뇌를 다 쓴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좌뇌와 우뇌를 다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 두뇌 활동 게임 중에 소근육에 해당하는 활동은요, 좌뇌와 우뇌가 함께 이제 협응하는 거거든요. 보통 오른쪽 손은 좌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은 우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손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양손을 쓰게 되면 좌뇌와 우뇌가 같이 협응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이 만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지를 옮겨서 검지, 다음에 중지, 그 다음 약지, 다음 새끼손가락, 그 다음 다시 검지.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 손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왼쪽 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 오른쪽 손이 잘 안 되면 왼쪽 뇌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 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뇌가 좀 잘 안 되는구나 또는 불편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 때까지. 왜 시간을 정해주고 번을 몇 번이라고 정해주지 않느냐 하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령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뇌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자, 이게 1단계랍니다. 1단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하고 집에서 앉아서도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한 20일 정도 해서 내가 이게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내면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처음 똑같이 시작을 해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가서 계속 하다가
여기에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래서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저도 이쪽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좌뇌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속해요. 이게 2단계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하다가 한 20일 정도 해요. 버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하고 수다 떨면서도 이렇게 손을 내리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하고, 이제 잘 돼요. 그러면 3단계를 합니다. 2단계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에서 시작됐죠? 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었죠? 네. 그쵸? 자, 1단계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고, 2단계는 자, 새끼손가락에서 검지부터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저도 잘 안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제가 지금 브레인 포그 상태 또는 번아웃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손을 내리면 다른 분들하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한 20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3단계 엄지에서 이제는 검지로 가요. 엄지에서 검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리듬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3단계랍니다. 제가 2단계보다는 훨씬 제가 3단계가 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2단계보다는 3단계 훈련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되면은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에 저장하는 거는요, 2가지의 어떤 요소 때문에 저장이 되는 거래요. 첫 번째, 계속 반복하는 것. 두 번째는 강력한 자극, 강한 자극. 그래서 나쁜 기억이나 좋은 기억은 강한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뇌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뇌가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잘 했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뇌를 자극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치매 치료에 화토 치기가 좋다고 계속 화토를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화토 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도파민, 즐거움만 있는 거지 뇌 활성화는 관련이 없어서 치매 치료하고는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재미로 치시는 거를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화투를 치는 것만으로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